효율이라는 건 내가 Q1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서 내가 사실은 유용하게 쓴 건 W만큼밖에 없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내가 똑같은 에너지를 줬을 때 더 많은 일을 하면 효율이 좋은 거니까 효율이라는 거는 2로 쓰고요. 얘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내가 받은 Q1분의 실제로 내가 한 일 W. 그러면 위에서 W는 Q1-Q2라고 했으니까 다시 쓰면 Q1분의 Q1-Q2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1-Q1분의 Q2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효율이라는 건 그래서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등으로 쓰고 있는 이 LED 같은 경우에 효율이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예전에 저 LED를 쓰기 전에 어떤 것들을 주로 많이 썼었냐면 형광등. 그 전에는 전구 필라멘트. 필라멘트가 들어있는 등, 그거 백열등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도 백열등이 있었거든요. 백열등이 있었는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백열등을 썼어. 그 이후에는 백열등을 따로 쓰지 않다가 내가 일부러 백열등 전구를 산 적이 있는데 뭐 하려고 샀냐면 열대어 키우려고. 그래서 열대어를 이렇게 여왕에다가 키우는데 이 구피들이 잘 못 자라서 보니까 따뜻해야 된대. 그래서 물을 데펴야 되는데 뜨거운 물을 매번 부어줄 수는 없으니 여기에다가 내가 이 백열등을 2개를 설치를 했었어. 그랬더니 물이 따뜻해져. 등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효용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빛 에너지를 받아 쓰기 위해서 쓰는 건데 백열등은 효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5% 미만이야. 그러니까 전기를 100만큼 공급을 하면 빛으로 사용되는 건 5%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95%는 뭘로 사용되는 거야? 열로 발생해서 날아가는 거야. 근데 내가 백열등을 켜가지고 따뜻하려고 킨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는 쓰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어항에서 이 백열등을 설치해가지고 이 열대어를 키웠던 적이 있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형광등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4에서 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지. 백열등보다는 거의 한 3배 가까이 빛을 써. 근데 똑같은 빛을 쓰면 얘는 효율이 이만큼 좋으니까 전기가 3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 똑같은 밝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요 LED는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0% 정도 됩니다. 50에서 60%. 한 3배씩 올라가네. 그래서 얘들은 전기를 얼마 쓰지 않아. 이거 예전에 다 형광등이었을 거거든. 요 틀이 형광등이 딱 들어가는 정도로 길이를 맞춰 놓은 등이야. 저게 거의 규격이 됐어. 근데 요즘은 형광등을 쓰지 않잖아. 형광등을 쓰지 않는 이유는 얘가 훨씬 효율이 좋으니까. 비용이 조금 나가. 근데 단가가 비싸. 한 10배 비싸거든요. 형광등보다. 저 LED 등이. 비싼 거는 한 100배까지 비싸기도 해. 근데도 효율이 좋으니까 LED를 쓰는 거고, LED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만들지만 중국에서도 많이 만드는데 중국산도 한 1년 이상은 가더라고. 우리나라 건 한 2년까지는 거의 대부분 보증이 되고. 그렇게 계산해 보면 사실은 형광등을 쓰는 거랑 별 차이 없을 수도 있어. LED가 그렇게 빨리 고장나면 중국산 같은 경우에. 근데 요런 등 하나 마트에서 사려고 하면 몇만 원 안 할 거거든. 근데 효율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LED로 다 바뀌고 있는 추세인 거죠. 자, 그러면 일이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 1번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역학적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는 것처럼 열도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 피스톤을 밀어 올리는 그 물 분자, 공기 분자, 이거 뭐니? 주사기를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입구를 막은 다음에 유지해서 그 몇 cc인지 확인을 하고 이거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외부에 있는 뜨거운 물의 열 에너지가 그 피스톤 내부에 있는 공기한테 전달이 되면서 공기가 뜨거워지겠죠? 공기가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얘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는 거니까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어떻게 되겠어? 부피가 팽창하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한 거잖아. 공기 입자들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내부에 열이 이동하니까 내부에 있는 기체 분자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압력을 크게 했네. 압력을 크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 피스톤이 위로 올려갔죠? 그래서
주사기 내부의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 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열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은 어떤 구조로 뭐 활용이 되는 거냐면 뭐 몇 기통이냐에 따라 조금씩 그림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1기통을 그림으로 보면 이 위에 피스톤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 피스톤이 연결돼 있고 이 밑에서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는 애가 있는데 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압력했다가 풀렸다 압축했다 풀렸다 하는데 압축한 상태에서 이 위에서 뭐 디젤이라든지 휘발유가 뿜어져 나옵니다. 뿜어져 나온 거를 압축을 하면 여기에서 점화 플러그가 튕겨서 불을 붙여. 불을 붙이면 온도가 올라가잖아.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힘으로 얘를 다시 훅 하고 밀어내는 거야. 그럼 밀어내면서 배기가스가 빠지고 그 힘으로 다시 올라가면 또 그 안에 공기가 압축이 되면서 그때 연료가 뿌려지고 또 불이 붙으면 또 그 압력으로 돌아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기관을 개발한 사람들은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효율 계산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고 자동차 엔진의 연료율이 나와 있는데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디론가 가기 위한 거잖아. 근데 예전 휘발유 자동차나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료율이 20%가 안 나왔거든요. 여기 18% 나왔는데 실제로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게 마찰열일 거거든. 바퀴가 굴러가면서 마찰열인데 이거 없앨 수 없어. 마찰이 없으면 바퀴가 굴러가지를 못할 테니까 이거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뭐는 없앨 수 있냐면 엔진 자체가 뜨거워져 가지고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건 좀 줄일 수 있겠지.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예 방식을 바꿔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지. 야, 엔진이 뜨거워져 가지고 효율이 떨어지는 거면 엔진 안 쓰면 되잖아. 그래서 엔진을 안 쓰는 차들이 생겼네요. 요즘에 전기차 효율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내가 목적한 바 가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가 거의 80%에 육박해. 대신에 얘도 없어지진 않아. 왜? 바퀴가 받는 마찰력은 없앨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100%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 기술이 막 좋아져가지고 연료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한 사람들이 있었지.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은 전부 열로 바꿀